동원숲. 글 미야자와 겐지. 겐지는 늘 새끼줄을 몸에 두르고 웃으면서 숲속이나 밭사이를 한가롭게 걸어다녔습니다. 비 내리는 푸른 담보를 보고는 좋아서 눈을 깜빡거렸고 푸른 하늘 저 멀리로 순사가 지나가는 매를 찾아내며 공중거리며 손뼉을 쳐서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바보라고 비웃었기 때문에 겐지는 점점 웃지 않은 척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휘익 불고 너도밤나무 잎이 반짝거리며 겐지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 어쩌지 못했지만 억지로 입을 버리고 크게 하아 숨이라도 돌리며 체하며 하염없이 너도밤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크게 벌린 입가가 가려운 듯 손가락을 문지르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숨쉬다 하하 웃었습니다. 머리저 겐지는 이발을 긋거나 아니면 기지개라도 켜는 사람 보였는데 물론 가까이서는 웃는 웃소리를 들고 입술에 실수를 가르고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속상했겠다. 겐지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물 500냥동이라도 길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불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겐지의 어머니 아버지는 좀처럼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겐지의 집에서는 아직 밭으로 일구지 않은 딱 운동장만 땅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산에는 새하얗게 우중이 덮여있고 들에는 풀도 새싹도 돋지 않는 이른 봄 겐지는 느닷없이 밭을 갖고 있는 식구들에게 달려 말했습니다. 엄마 삼나무 모복 700그루만 사주세요. 겐지 어머니는 갱이시라도 손을 멈추고 물끄러미 겐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휴 삼나무 모복 700그루를 어디다 심으려고 집 뒤에 있는 땅에다가요. 그때 겐주의 형이 말했습니다. 겐주 거기는 삼나무를 실어도 자라지 않는 땅이야. 그보다는 밭 가는 거라도 좀 도와주렴. 겐주는 마찬가지로 찝찝하다 이내에서 고기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겐주의 아버지가 저쪽에서 땀을 닦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냥 사주구려. 겐주가 언제 뭐 하나 사달라고 한 적도 없지 않소. 사줘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안심한 듯이 웃었습니다. 겐주는 너무 신이 나서 곧장 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헛갈에서 갱이를 꺼내들고 풀썩풀썩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풀을 뽑고 의목을 씹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겐주의 형이 뒤따라와서 보고는 말했습니다. 겐주 구덩이를 미리 파면 안 돼. 삼나무를 힘을 좀 파야 돼. 내가 묘목을 사다 줄 테니 내일까지 기다리렴. 겐주는 머리 급경며 갱이를 내려놨습니다. 다음날 하늘은 맑게 개고 달에 떠있는 새하얀 구름도 밝게 빛났습니다. 종아리는 높이 올라가 비비장 노래를 했습니다. 겐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지 빙글빙글한 벙글벙글하며 형님의 백건대로 이번에는 북쪽부터 구덩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떡바르게 일자 구멍가게로 똑같이 봤습니다. 겐지의 형이 거기에 한 그릇씩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때 그 땅 북쪽에 밭을 가지고 있던 해이지가 팔짱을 낀 채 다가왔습니다. 해지는 추운지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해지는 농사도 조금 짓지만 전혀 다른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이 바로 그의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해이지는 겐지에게 말했습니다. 헤이! 겐지 여기는 삼나무를 심다니. 하하 바보는 어쩔 수 없고 무엇보다 내 밭에 벼시 안 들잖아. 겐지는 무슨 말이도 하고 싶었지만 얼굴 빨개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쪽박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겐지의 형이 저쪽에서 허리를 펴고 일어나며 헤이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헤이지는 궁시렁거리고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런 잡초밭에 삼나무를 심는다고 비웃는 건 비당 헤이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삼나무가 자란다? 바닥이 단단한 점토인건? 역시 바보는 바보로군? 하고 모두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나무는 5년까지는 푸른 싹이 곱게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가지만 그 뒤에는 둥그렇게 변한 다음부터는 7년 8년 되어도 키가 9자밖에 안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겐주가 숲 앞에 서 있는데 한 농부가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어이 겐주 그 삼나무 가지치기는 안 할 건가? 가지치기가 뭐예요? 가지치기는 나무 아래쪽 가지를 잘라내는 걸세. 그럼 우리도 가지치기를 해야겠네요. 겐지는 뛰어가서 낫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쪽가에서부터 탁탁 삼나무의 밑가지를 치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그 이제 겨우 9자밖에 안 되는 삼나무였기 때문에 겐지는 몸을 조금 숙이고 삼나무의 밑으로 지나다니긴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모두 나무 가지를 쳐서 위쪽 가지만 서너 개 남았습니다. 푸른 가지들이 잡초 위에 수북게 쌓였고 가지를 천에 밝아진 그 작은 숲은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겐지는 한꺼번에 너무 텅빈 숲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안 좋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겐지의 형이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숲을 둘러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겐지에게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겐주 가지를 모으렴. 좋은 땡감이 생겼는걸? 숲도 못 치고 겨우 안심한 겐지는 형과 함께 삼나무 밑으로 허리를 숙이고 다니며 떨어진 가리를 모두 모았습니다. 풀도도 짧게 다듬어 놓았으니 마치 신선들이 바둑이라도 두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겐지가 헛갈이 섞고 벌리면은 콕을 골라내고 있는데 숲속에서 왁자치거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령을 붙이는 소리, 나팔을 읽는 발걸음 소리, 또 새라도 날아오르는지 우와 하고 터지는 웃음소리. 겐지는 깜짝 놀라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줄로 발을 맞춰 삼나무 숲 사이를 행진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삼나무 숲은 어디 가도 길이 반듯반듯했습니다. 푸른 옷을 씹은 삼나무들도 다 자기네 저 똑바로 줄지어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모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때까지처럼 또 떠들며 삼나무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 길은 도쿄거리 저기는 러시아거리 하면서 삼나무 길 하나하나 유명한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겐지도 좋아서 삼나무 밑에 숨어 입을 크게 벌리고 호호호호 웃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아이들이 숲에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 날은 비 오는 날 뿐이었습니다. 자, 새하얗고 부드러운 하늘에서 쏴쏴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겐주는 온몸에 비를 맞고 숲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겐주 오늘도 망을 보고 있나? 도롱이를 입고 가던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나무에는 젓갈색의 열매가 달려있고 멋진 녹색나무 끝에는 투명하고
차가운 빗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겐지는 입을 크게 불려 허허허허 숨을 쉬었습니다. 등에는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겐지는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겐지는 프로 꼬르베다가 우연히 헤이지와 만났습니다. 헤이지는 주변을 들고 살피더니 마치 등냥이 같은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치면서 겐주! 너 이 삼나무 베어버려! 무슨 말인지 내 밭에 그림자가 지잖아. 겐지는 잠자코 딱 멈춰도 보았습니다. 헤이지의 밭으로 그림자가 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겨우 새치 정도였습니다. 베어버려 썩 빼지 못해. 싫어 안 빌 거야. 겐지는 고개를 들고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이 말은 겐주가 평정도가 딱 한 번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헤이지는 겐주에게 무시당하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화를 내며 어깨를 펴더니 겐주의 뺨을 찰싹 후려쳤습니다. 퍽 계속해서 쉬지 않고 때렸습니다. 겐주는 손에 얼굴을 갖다 대고 묵묵히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주위가 온통 새까맣게 아득해지자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헤이지도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팔짱을 끼고는 서둘러 피쩍피쩍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을 겐주는 장티푸스에 걸려 죽었습니다. 뭐야? 겐주가 죽기 딱 열흘 전에 헤이지도 장티푸스로 죽었습니다. 이런 일은 모르고 매일같이 아이들은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듬해 마을 철도가 생기고 겐주네 집에서 동쪽으로 세 구역 떨어진 곳에 여기 생겼어요. 여기저기 큰 그릇 공장이나 실공장도 세워졌습니다. 농인나 밭은 자꾸 없어지고 집들은 들어섰습니다. 어느새 마을은 완전 도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겐주의 숲은 왜 그런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그 삼나무들이 이제 겨우 10자 정도 자랐고 아이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숲으로 모여들었어요. 숲 바로 옆으로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숲과 숲 남쪽 잡초밭을 아예 자기네 운동장과 붙어있는 곳쯤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겐주의 아버지도 이제 하얗게 머리가 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치고 겐주가 죽은 지도 20년이 가까워지니까 어느 날 한 젊은 박사가 15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 박사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는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박사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 바깥 숲의 흔적은 어디 남아있을까? 사람들 대부분 서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는 어느 초등학교의 부탁으로 그 강당에서 바다 건너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고장 생겨서 그 운동장으로 나간 박사는 바로 그 겐주의 숲속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발견한 젊은 박사 놀라서 몇 번이나 안경을 고쳐 쓰더니 드디어 밤 혼잣말로 죽어버렸다. 여기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구나. 나뭇가지도 여전히 완전히 그대로야. 아니 나무는 오히려 작아진 것 같네. 모두들 같이 놀았었는데 저 안에 나랑 내 옛날 친구들의 모습은 없을까? 박사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웃는 얼굴로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여기도 학교 운동장으로 쓰십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저 건너편의 집의 땅인데 그 집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이 모여서 놀게 놔둡니다. 참 학교에 딸린 운동장까지 돼버렸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참 이상한 분들이군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